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솔직한 엄마들의 이야기, 엄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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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얼마 만이죠, 이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세 그, 달? 세 달. 맞아요. 음. 엄수다가 사실 오. 제일, 호응이 좋은, 호응도가 높은 그런, 코너인데, 그동안 한 세 달을 쉬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여기 센터가 좀 새롭게 꾸며지면서, 좀 녹화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또 봄이고 하면 사실, 또 조증의 그 시즌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얼굴은 굉장히 좋아 보이시거든요. 네. 아, 저희가 오랜만에 복학을 이제 3년 만에 이제 휴학과 이제 복학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다니고 있어요. 저희가 네, 너무 걱정을 하기도 해 발병을 했기 때문에 조울증이 이런 무서운 복병을 만나서 발병하면서 과연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다시 복학을 했는데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복학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잘 다니고 있고 일단은 복학 전에 약을 잘 맞췄고 뭐 루틴한 생활도 어느 정도 맞췄기 때문에 저희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다니고 있어요. 그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네,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주지 않고 예, 이러니까 아무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보통, 부모님들이, 졸업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 아드님이 복학하는 걸 조금, 어, 약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네, 걱정한 그렇죠. 것보다는 훨씬 더 생활을 잘하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네, 사실 막 그런 걱정이라기보다도 저는 부담을 주기 싫어. 해도 된다? 복학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이걸 본인이 선택하게 했었고, 저는 정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뭐 졸업이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고 좀 부담을 덜어줬어요. 그러니까 꼭 졸업을 해서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을 일단 내려놓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그런지 이제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음. 그러면 그 학업에 대한 그런 프레셔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아드님의 그 증상에도 좀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음, 학업을 지금 사실은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발병 전보다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이나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 아무래도 공부는 좀 많이 힘들어 해요. 근데 계속 이제 옆에서 저희가 뭐 지지하고 도와주는 게 저희 일이니까 괜찮다고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패스만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주변에 좀 자꾸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니까 본인도 약이 잘 맞아서 그런지 크게 얘가 되게 예민하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좀 부담을 좀 덜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오히려 음, 약이 잘 맞아지면 공부도 아주 잘은 아니지만 패스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에요. 그런 보면 우리 느낌입니다. 친구들이 어, 좀 불안도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또 불안해 하시고 하면 또 그거를 또 영향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맞아요. 어머님의 그런 내려놓음을 통해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하면 또 자녀 또한 덜 불안하는 그런 맞습니다.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맞아요. 어떠세요? 지내셨어요? 봄빛 엄마님이 굉장히 중심을 잘 잡고 있어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훨씬, 아들이 훨씬 잘 이렇게, 이게 쭉 이렇게 처음에 발병해서부터 이제까지의 과정을 저희들이 옆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 엄마가 중심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 우리 봄빛 엄마를 보면서 저희가 굉장히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게 많거든요.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애가 거의 발병한 지 7년 정도 됐지만 중심을 못 잡았어요. 진짜 지금까지도 물론 흔들리고 있는데 이 중심 잡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애가 아프기 전에 애를 계속 기억하고
그 애에 대한 그거를 못 놓는 거예요. 저번에 애도작용이라고 저번에 어떤 그 심리 상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옛날에 아이를 떠나보내고 아픈 아이를 안는 작업이 진짜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훨씬 더 애들이 낫는 길은 더 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애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우울증이 몇 년 만에 재발이 됐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진짜 제가 진짜 작년 1년은 제가 매일 울면서 막 다닌 것 같아요. 저도 몇 예, 년을 지났는데도 그래요. 이게 제가 예,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옆에서 우리 주는 우리 이 엄마들의 모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예, 이 뭐 봄비엄마는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전화가 와요. 오늘 좀 어떤지 물어봐주고 눈꽃님도 그러고 다들 그렇게 해줘서 제가 그 터널 같은 그 힘듦을 제가 잘 나왔고, 우리 애 같은 경우에도 꼴찌로 통과를 했어요. 꼴찌로. 진짜 그냥 교수님들이 그냥 봐주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지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진짜 어머님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진짜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렵지만은, 이게 또 생각해 보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 일도 그, 없었어요. 예, 제가 조은의 마음 약국 생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한 가정이라는, 작은 배를 타고 있고, 바다에서, 조울증이라는 그런, 폭풍과 이렇게 파도, 이런 것을 만나면서, 정말 막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또 앞이 안 보이고, 정말 이런 낙담 가운데 빠지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하나씩 둘씩 그런 조은의 마음 약국이라는 좀 더 큰 뭐 크루즈 크기의 그런 배에 타신다고 하면 똑같은 조울증이라는 파도나 폭풍을 만났을 때 그게 배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또 이런 우리가 같은 그 조울증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그런 분들끼리의 그 공동체, 이 공동체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지금 보면 봄빛 엄마의 아드님과 또 성실한 배짱이님의 아드님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지금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어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학교 안에 같이 있다는 거가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 영 마인드라고 해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멘탈헬스 코리아라는 단체가 함께 각 대학마다 지부를 만들어서 정신건강 커뮤니티 이 지부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네, 뭐 학장님들도 굉장히 좋아한대요. 아, 이게 정말 학교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거를 너희가 이렇게 나서서 한다니까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마다 그런 정신건강 커뮤니티가 생기는 것도 너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봄빛 엄마님 아드님이 다니는 대학에 저희 애가 요번에 1학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봄빛 엄마님 아드님은 이제 4학년으로 복학을 하신 거고, 저희 애는 1학년으로 들어간 건데, 그 봄빛 엄마 아드님이 아무래도 뭐 학교에 대해서도 선배시지만, 또 이렇게 아이를 좀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러는 점이 있어요. 어, 예를 들면은 봄빛 엄마 아드님은 학교에 그 학식을 오전 8시에서 9시까지는 무료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울러들이 약을 먹으면서 오전 8시까지 학교 간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매일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이 주변에 있으니까 저희 애도 형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학교 생활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구나. 우리 음, 약을 먹으면서도 그게 가능하구나 이런 희망을 많이 보는 것 같고 또 와, 이제 그 안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얘들 그래가지고 저희 애 같은 경우 요번에 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병이 왔기 때문에 거의 6년 7년 만에 대학을 제도권 교육을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려움이 많을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4월 봄까지 지금 잘 지금 지내고 있는 중이고 요번에 학교에서 일본으로 또 뭐, 다 같이 단체 여행을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그런 것도 어려웠겠지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잘 마치고 돌아오고 이런 걸 보면 정말 그 공동체의 힘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네. 우리, 어, 싱가포르에 계신,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예, 저는 다행히 저홀로 아들하고 떨어져 있어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게 사실 엄마들이 안 보면 마음이 편하고 보면 항상 위태위태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제가 떨어져 있는데 가끔씩은 이렇게 다행히 거리두기가 필요할 때가 있긴 하죠. 그렇죠. 음. 근데 엄마들이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 우리 건강할 때 아들 모습을 기억하면서 자꾸 지금 모습이 안타까워서 또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예 안 보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음, 그냥 일이 있으면 연락이 오잖아요. 음, 근데 연락이 안 오면 아, 잘 지내고 음, 있구나. 근데 음. 이제 저희 아들이 건강하게 한 5년 잘 지내다가 재발을 한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본인이 병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재발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상태에서 재발을 하니까 재발을 해도 일상생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평소에 이제 저희 아들이 한 12번 재발을 하다 보니까 한 10번 정도는 재발을 하고 나면 한 1년 정도는 그냥 힘들게 이제 우울증도 가고 그러니까 일상생활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요번에 보니까 물론 약 용량이 많아가지고 약 때문에 잠을 많이 자지만 그래도 깨어 있는 시간은 일상생활 하는데 별 지장 없이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이제 감사하고 기특하고 네, 본인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약이 예를 들면 세로케 300ml를 먹고 일상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본인이 이제 운동하려고 애쓰고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애쓰고 근데 아침에는 물론 그걸 못해요. 잘 못 일어나고 학교 가는 날은 빨리 긴장해가지고 빨리 일어나지만 평소에는 12시까지 일어나지를 못해. 어, 일상생활 하는데 약속이 없는 날은 못 일어나지만 그래도 깨어 있을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니까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드님이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또 그냥 네. 혼자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형이 있어서 형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형도 정말 동생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또 동생을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형의 도움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상담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산불과 좀 비슷하다. 그래서 음, 산불이 나고 얼마 안 돼서 그걸
진압을 할 때는 진압하는 시간도 적게 들고 그런데 산불이 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진압을 하려고 하면 진압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피해 맞아요. 규모도 크니까 음, 복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드님이 재발을 했고 빠르게 진압을 한 케이스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예. 아, 그리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형하고 같이 있으면서 저기 좀 큰애한테 작은애를 그러면 형한테 동생을 부탁한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작은애가 큰애를 돌보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 보니까 처음에는 큰애한테 너무 좀 미안하고 이제 좀 아픈 동생을 맡기는 입장이라 되게 미안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큰애가 너무 큰 도움을 받고 있어. 작은 어, 애도. 다행히 이제 동생이 식사해주고, 네, 그것도 챙겨주고, 있지만 작은 애가 이제 상담 심리를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큰 애의 아주 큰 상담사가 돼가지고 오, 이제 큰 애 힘든 걸 이제 이야기할 때 보면은 어, 다 들어주고 되게 안정감 있게 직장 생활 어,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어, 되고 그래서 형에게 받은 그 은혜를 지금 갚고 있네요. 네, 그리고 큰애 말에 자기가 동생을 너무 많이 의지한 것 같아. 이제 어,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요즘은 항상 이제 엄마 마음에 걱정이 되잖아요. 예, 아프니까. 그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하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제 큰애 말이 어, 잘 지내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러니까 되게 감사하죠. 근데 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지는 얼마 안 돼요. 항상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이러니까 큰애가 굉장히 예민한 편이에요. 그러면 엄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래도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제 그런 말을 자주 들었는데 요즘은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런 말을 오, 들으니까 제가 이제 비록 이렇게 해외에 있지만은 떨어져 좀 마음이 편한 상태로 지금 있는 음, 편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엄마들이 이제 애들이 항상 노심초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병 인식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언젠가는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어, 서머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그죠. 이제 방학에는 조금 좀 평온한 시기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도 개강해서 이제 2학년 다니고 있는데, 이제 힘들어 하면서, 네, 학교 다니고 있어요. 네. 그,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그런 증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어느 정도 증상이 잡히면 그 다음은 어, 이제 졸업이나 아니면은 취업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뭐 편의점이라도 하나 차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 회복의 마지막 단계가 회복을 통한 자립이라고 하는데 과연 조울러들이 자립할 수 있을까? 자립을 하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조울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컨디션의 그런 변화 때문에 일반 직장에는 좀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컨디션을 그 일반 직장에다가 맞추는 것보다는 우리 컨디션에 맞는 회사를 만드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 되나? 그럼 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 그, 은둔형 외톨이들이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이름이 안 무서운 회사거든요. 어, 회사가 안 무서운 회사야. 그래서, 어, 그런 은둔형 외톨이 부모님들 상담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은둔형 외톨이들 찾아가서 또 도와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하면서 또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그룹홈을 운영하면서 또 수익을 내고 이런 곳이 있고 또 요즘 뭐 쉬었음 청년 니트족들이 또 꽤 많잖아요. 근데 니트족들이 만든 니트 컴퍼니라고 또 있어요. 예, 거기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세바시에 한번 또 그 관계자가 출연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름부터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회사 같지 않은 회사라고 이름을 지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로는 uncompany 아니다. un을 붙여가지고 uncompany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초기 멤버들을 좀 구축을 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3주 째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채용을 하고 이런 거는 뭐 형편도 안 되고 그런 게 아닌데 채용보다는 같이 들어와서 크루가 되고 또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들을 여러 개 여는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하나 생각한 거는 정신건강 AI 아이돌 그룹을 만들자.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고 또 AI로 뮤직비디오 만들고 AI로 노래 만들고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재밌을 것 같고 그런 정신건강 아이돌 그룹은 정말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데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돈을 벌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애 마음 약고 하면서 연결된 그런 부모님들 그리고 아버님들과 함께 뭔가 콜라보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일자리보다는 일거리가 더 중요하고 또 더 먼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물론 컨디션 좋아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고 이런 거는 너무 좋죠. 그럴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조금 더 이렇게 중점을 두고 할 것 같은데 하나는 유튜브고 하나는 바이브 코딩.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 언어가 할 줄 몰라도 이렇게 채팅하듯이 AI랑 채팅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원래 BTS 방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멤버들을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민윤기라고 거기 슈가라는 멤버가 50억을 연세대에 그 정신건강으로 소아정신과 네. 기부를 했는데 우리 조은의 마음약국 차원에서 그 슈가를 좀 접촉할 수 있으면 콜라보로 연결을 네, 하시면 슈가가 또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청년 정신건강 기부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그거는 음악 치료 쪽으로 했는데 그거를 이제 주도하신 교수님은 천근아 교수님이라고 알고 있고 연세대 세브란스 그리고 그 수잔정 박사님의 또
네. 먼 후배죠. 그래서 아, 뭐 BTS 그룹과 함께 뭔가 콜라보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너무 좋고 그러면 아마 또 폭발적일 것 같아요. 예, 그쵸. 관심이나 이런 것들도 그쵸. 그렇고, 그리고 특히 이런 쪽에 어 관심이 있는 네. 정신건강 쪽에. G드래곤의 재단도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이렇게 음, 연결되는 것도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정신건강 아이돌 그룹이 있고 또 다양한 그런 연예인이나 아이돌들이 뭐 네. 이런 청소년의 자살 문제에 대해서 좀 책임 네. 의식을 갖고 또 음, 이런 활동을 해준다던가 이런 거는 음. 너무 좋겠죠. 특히 우리 자체 커뮤니티가 조울증 커뮤니티고 이 조울증 때문에 사실 저희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자살하는 친구들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중에서 조울증 당사자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자살한 애들 중에서 네, 예를 네. 들면은 뭐 얼마 전에 휘성 씨 같은 경우도 조울증이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자살하신 그렇죠. 예, 분인데. 예. 네, 그분도 그렇고 저는 옛날에 구하라 친구였던 기억을 잘 못하겠다. 그것도 자살했는 친구 하나 있었잖아요. 예, 되게 연로도 예, 예. 걔도 사실은 제 느낌에는 조울증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연예인들 중에 중에 조울증 정말 많죠. 네. 본인이 이걸 안 했지만 그런 자살했는 친구들 중에서 이 병을 가진 친구들이 너무 많을 것 같고 또 이 병을 걸리는 친구들이 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젊은 친구들인데 좀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좀 유발하는 게 네, 우리 네, 또 네, 조우님이 또 워낙 또 네. 알려져 계시니까 우리 그, 조은의 우리가, 마음 약국의 예, 예, 앰버서드로 아주 좋은 뭐 아이돌을 한번 찾아봐, 아이돌이나 아니면 유명인을 찾아가지고 세울 수 있으면 우리 어떤 활동에 굉장히 동력이 그렇죠. 될 수 있을 것 같긴 그쵸. 하네요, 네, 정말. 예. 네, 근데 특히 일단 아기들이 대단하거든. 예. 맞아요, 맞아요. 언컴퍼니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음. 제가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이 조울증 당사자들 중에서는 조울증이라는 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뭐 잘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9 to 6 그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 이제 저는 존의 마음 약국내 아둘람이라는 그 기독교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보면은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 뭐 이런 국영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름만 대면은 다 아는 그런 굉장히 좋은 회사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에는 뭐 예를 들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납병동이 필요한 것처럼 직업과 음. 관련돼서 체험 교육 또는 뭐 체험 훈련이 될 수 있는 어떤 스텝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언컴퍼니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펙트럼이 워낙 넓다 보니까 9 to 6가 어려운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일거리를 찾아내서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롤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언컴퍼니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굉장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봄빛 엄마의 경험담을 좀 공유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휴학하면서 1년 동안 뭐 배달 파트너를 했었어요. 근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시간에 할애해서 뭐 도보로도 할 수 있고 자전거로도 할 수 있고 뭐 크게 만약에 부모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다면 운전을 못한다면 부모님이 좀 운전해 주시고 아이들이 배달하고 근데 이게 매일매일 생산성 있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자기 효능감을 되게 갖게 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이 조울증 자체에서 조금 충동적으로 돈을 쓰고 그런 문제가 조금 다들 걱정스러운데 자기가 이렇게 돈을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작은 돈을 벌더라도 아이가 이 돈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런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충동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뭐
그 편의점에서 몇천 원짜리 뭘 사 먹으려고 하다가도 내가 이거 배달 한 건 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거를 꾸준히 이게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쌓이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절대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이제 발병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학을 하면서 아이가 7시 반에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이거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게 내가 사실은 약간 사실은 내려놨던 게 컸는데 또 이게 또 되더라고요. 되고 충분히 또 저희 아이들도 약을 먹으면서도 9 to 6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7시 반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녁에 그 대신 저희 조울증 자체가 뭐 잠반, 약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 잘 먹고 잠 잘 자고 하면 9 to 6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제가 약간 가능성을 요즘에 음, 발견해서 약간은 조금 희망을 갖게 되는 음. 그런 시기예요. 그럼 그때 그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배달 알바를 했고 또 네. 수익은 어땠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수익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보통 시간당 저희는 자동차로 했었어요. 아이가 혼자 할 때 도보로 한 적도 있는데 도보로 했을 땐 약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차로 도와주는데 점심시간에는 제가 한 3시간, 11시부터 한 2시 정도, 3시간 정도 일을 했었고 저녁 시간에는 아버지가 퇴근하고 와서 운전을 도와주고 아이가 배달하고 픽업하고 배달하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했는데 네. 제가 주말이 확실히 좀 돈을 좀 많이 벌었고 평일은 그러니까 시간당 한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음, 시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에요.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많이 걷고 일단 좀 많이 걷고 그리고 실수 없이 빠르게 돌아가니까 이게 좀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한 만큼 돈을 버는 거니까 근데 주말은 조금 더 많이 하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는 벌 수 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컨디션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일이어서 괜찮은 것 음. 같았어요, 저는. 그리고 그, 요즘에 직장인 예, 분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주말에 예. 알바로. 그러니까요. 우선은, 몸이 움직이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현대 사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정신질환이 많아진 것은 옛날에는 육체 노동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신적인 노동이 많은 거고, 또 그런 노동 환경 가운데 또 관계에서 오는 그런 문제도 많고, 이런 건데, 그런 그 플랫폼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거를 긱 이코노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돈 버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근데 혼자 하기가 힘들면 저희가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음, 괜찮은 것 같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여기 센터가 새롭게 되고 나서 저희 이 건물의 8층에 원룸텔이 있어요. 그래서 방이 있고 화장실 샤워실 있고 공동 주방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방에 사는 한 친구가 청년 저울러예요. 그 친구가 한번 와서 이렇게 보더니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고 한지 일주일도 안 돼서 요쪽 근방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 이제 4.5일 4.5 근무제인데 이제 금요일 날 오전까지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8층이니까 여기 이렇게 가끔 와서 노트북으로 작업도 하고 이러는데 어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부 캐릭터를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 부 캐릭터가 뭐냐면 AI로 영화를 만드는 그런 감독이 되고 싶대요. 네, 그래서 어 자기가 생활비는 좀 벌면서 또 이렇게 저희와 함께 이런 부 캐릭터를 키우면서 또 부 캐릭터가 잘 되면 또 그걸로 그게 전업이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어쩌면 조은의 마음 약국통해서 조우라는 부 캐릭터를 계속 키워나가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컨텐츠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한번 이렇게 대화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제가 이거는 저희 집에 좀
안 좋은 거지만 제가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저울러의 가장 큰 문제가 금융사고거든요. 돈 문제인데 저희 애도 저희 부모 몰래 대출을 받아가지고 쓰고 막 이렇게 주식계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얼마 전에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대출을 받아도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이거를 관리하지 않으면 진짜 애들이 밖에 나갔을 때 진짜 큰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관리할 수 있는 팁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 저기 키움증권을 이용을 하는데 부모님들 키움증권을 이용하면 애를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애 휴대폰으로 좀 이렇게 하면 애도 같이 제 휴대폰 안에 등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애를 등록을 시키면 애의 모든 금융 정보를 제가 다 볼 수 있거든요. 거기 키움증권 안에서 다른 금융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면 그래서 저는 사실 매일 애 금융 정보를 제가 들여다봐요. 어머님들이 애들이 지금 어리고 대학교 다닐 때는 금융사고가 별로 없지만 만약에 졸업을 하고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대출을 받았는데 안 갚아줘요. 왜냐하면 또 빌릴 걸 알기 때문에 한 번 갚았는데 또 빌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를 하게 되거나 정권에 뭔가 돈이 들어가면 저희가 매일 검색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알고 당장 돈을 빼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들이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걔들의 모든 금융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키움증권밖에 안 쓰기 때문에 키움증권에 애 계좌를 같이 하나 등록을 해서 다 이렇게 거기 보면은 다른 금융이라고 해서 얘를 다 싹 볼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얘가 뭐 얼마나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거를 그 아드님도 알아요, 그거를?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방송이 타가지고 알려면 골자. 그래도 이거 안 듣기를 바라면서. 근데 한번 사고를 치고 나서 아빠가 선언을 했어요. 너의 금융 기록을 다 들여다보겠다고 이제는. 그래서 아빠가 하고 그래서 아빠가 얘가 이제 정권에 뭐 단타 하려고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빠가 바로 애한테 전화해. 빨리 돈 안 빼면 뭐 용돈을 끊겠다라는 둥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빠는 매일 너 금융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아예 선언을 했어요, 저희는.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네. 은행에서 너무 돈을 잘 빌려줘요. 몇백만 원 음. 빌려주는 거 대학생들 특히 용돈 대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300까지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알아요, 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통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네, 맞아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돈의 소중함을 알게 해서 네. 지출을 좀 스스로 작게 하는 그런 방법도 두 가지 방법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애들이 뭐 카드론 이런 것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같이 맞아요. 등록해놓고 매일 이게 검색. 조증 때 그게 정말 가족들이 뭐 상처되는 말이나 막 이런 폭력적인 모습들 또 일 벌리고 이런 거 이해한다 해도 금전사고가 나면 또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또 막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부모님이 이렇게 어디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 하게 되고 그래서 맞아요. 네, 뭐 상담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들 많죠. 예. 네. 은행까지 근데 찾아가서. 네, 만약에 저기 음. 애들 우리 아이들이 모르게 금융을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들이 알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게 조금 그러니까 난리가 났는데 제가 사고 칠 때까지 놔뒀다가 사고 친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지가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인지를 네. 하고 나서부터는 애한테 선언을 하고 음, 이제는 다 들다보겠다. 애 동의하에서 맞아요. 앱을 같이 까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깔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들여다 봐주는 게 애한테도 예, 도움이 돼요. 네. 맞아요, 계좌를 맞아요. 계속 들여다보고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몰래 들여다 보지 마시고 사고 칠 때를 기다렸다가 사고를 그렇지. 쳐야 사고 칠 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카드 앱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앱에 수시로 제 아내가 보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누군가, 예, 예, 관리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필요해요. 뭐 강의나 아니면 뭐 이렇게 네.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꼼짝 이렇게 말아야 왜 말 안 하냐. 뭐 말로는 시집 그 교회에 11조를 내야 되는데 그걸 말을 안 하면 11조를 못 내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어쩔 때는 약간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제 계좌 막혀요. 제가 인출 못하게 막아요. 와, 지혜롭다. 지혜로운 건가요? 잘 갔다. 아, 그래서 저는 뭐 금전 사고를 칠 돈도 없지만 음. 칠 수 없는 그런 시스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좋은 아, 거예요. 네, 좋은 네. 근데 네. 이제 우리 조울러에게 보통 조정 때 가장 큰 사고가 사고가 있잖아요. 금전적으로. 그걸 이제 애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컨디션이 좋을 때, 이제 병인식이 있고 이럴 때, 조정에서 조울러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금융사고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조치를 해놔야 안전장치를 하기 그렇지. 위해서 우리가 금융을 이렇게 보고 있다, 네, 부모가. 이제 내가 안 하더라도 부모가 이렇게 안 해도 누군가 해야 된다. 뭐 네, 이렇게 좀 네.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좀 편하게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통제를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졸로 네, 특징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본인이 조금 사고가 났을 때, 또, 사고가 났을 때. 예. 예, 그리고 났을 때, 누구도 사고 났더라, 막 이런 사고 난 이야기를 많이 해줘. 그러면 본인도, 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싶은 이런 위험의식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네, 돕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 이런 사고를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동을 켰는데 갑자기 급발진 돼가지고 브레이크가 들지 않으면서 어딘가에는 부딪혀야지 사고가 나면서 멈춰지는 차.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 해외에서는 그게 작동하는 그런 해외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전 동의 의향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나는, 연명 치료 이런 거 원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미리 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효과가 있고, 그래서 그 사전 동의 의향서는 뭐냐면, 내가 재발했을 경우에, 이렇게 조치를 취해달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입원하게 됐을 때, 어, 나는, 폐쇄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1인실이나 아니면은 뭐 보호실 이런 곳에 들어가는 거가 나는 힘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효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거 쓰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내가 이렇게 존중받는다 이런 느낌을 당사자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자녀분하고 같이 이런 사전동의 의향서 같은 거를 함께 이렇게 작성해 보고 뭐 금전적인 그런 사고를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미리 어, 가족이 이런 대화를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굉장히 좋고, 어쨌든 간에 저희도 너무 불안하고 그러고 대출 낸 거는 갚아주진 않았어요. 갚아주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본인이 해결하게 해야 되지, 갚아주면 또 네. 빌리기 때문에 뭐, 아예 그냥, 다 갚는 게 살짝 어려우면, 네. 만약에
자녀분이 10만 원을 갚으면 거기에 뭐 5만 원, 10만 원 얹어주는 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수 있죠. 한 번에 갚아주는 거는 사실 그거는 네. 또 다음에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참. 그 오늘 이런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 뭐 아니면 자립 이런 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내용도 이런 경제적인 돈 사고 이런 내용도 다루는데 되게 그 실질적으로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공지를 하자면 엄수다인데 제가 엄마가 아니잖아요. 제가 엄마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빠지면 조금 더 엄수다 같이 엄마 분들의 수다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빠져보는 거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또 시간을 내서 같이 하는 방송도 하고 또 아니면 게스트를 모셔서 하는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다음 회에는 제가 없이 하는 것을 또 그런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치기 전에 내가 이 이야기 안 하면 좀 잠이 안 올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해주실 분 계실까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 엄마들끼리의 진정한 수다를 만나게 될 테고, 가끔씩 조님과도 또 이렇게 만나서 저희가 또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엄마들의 솔직한 수다, 엄수다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